총리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총리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 궁금한 게 총리님도 명절 휴가가 있나요? 네, 휴일은 휴일이죠, 저에게도. 아, 다 꼬박 챙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데 단지 네. 명절 때 어디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께 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미리 명절 인사는 평일에다 하고 명절 빨간 글자로 휴일로 표시된 날은 네. 집에서 꼼짝 않고 전국에 그 무슨 사건 사고가 없는지 네. 하는 보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내려고 집에서 꼼짝 않고 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죠. 보고도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고가 온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예. 총리 되신 지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셨고요. 네, 한 8개월 좀 그렇죠. 넘었습니다. 일정이 엄청 많으시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몸이 바쁜 법다. 제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뭐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총리님 하면 그 총리 지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막걸리 아닙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찬이라 이런 걸 때 건배주도 막걸리를 네. 애용을 하신다고. 근데 네. 저수지 하나 분량은 채우셨네요. 그때 제가 그 얘기 해가지고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가뭄이 심할 때였는데. 아, 그랬나요? 농사 지을 물도 저수지에 말라가는데 너는 그걸 마셨냐 이래가지고 또. SNS에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총리님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네티즌들이 총리님한테 별명 붙여준 거 알고 계십니까? 사이다라고. 글쎄요, 뭐 듣긴 합니다만. 네. 네. 이 사이다라는 별명 어떻게 좋으십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야당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꼭 저한테 이로운 별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게 사실 이제 국회에 가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네. 사실 어찌 보면 직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켜보는 이제 네티즌들이 너무 통쾌하다 해서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건데 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 별명이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습니다만은 네. 그냥 그 본회의장에만 일어서면 이렇게 서기만 하면 서로 달라지니까요. 네. 그 전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총리로서 답변을 하잖아요. 예.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돌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예,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원래 그 질문 요지를 24시간 전까지인가 미리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내고 야당 의원들은 안 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거죠, 야당 의원들. 이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질의 요지를 미리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준비를 해서 네. 충실한 답을 드리니까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골탕 먹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원고를 미리 안 냅니다. 갑자기 질문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저도 돌발 질문을 좀 할 거였는데 이러면 좀 돌발 질문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돌발 질문 하신 분들이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렵니다. 예. 평창올림픽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탄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개막식부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막식 날 네. 날씨도 날씨지만 그 각종 문화 공연 그렇죠. 내용이 어떨 것인가라든가 리허설을 볼 때까지만 해도 몇 군데는 뭉클한데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네. 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확신이 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 막상 실제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송승환 총감독께 공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SNS 통해서. 네. 제가 좀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마음이 안 놓여서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왜 설명을 근사하게 하면 더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명이 근사했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그 보고서를 볼 적에도 맨 처음에 나온 취지라든가 네. 이거 근사하게 쓰면 뒤에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
좀 못되게 제가 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서 제가 네. 괜히 그랬구나. 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깐깐하게 굴어서 사과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네. 발표하신 거 저도 봤는데 그럼 혹시 그 송성환 총감독하고 그 뒤에 뭐 전화 통화로도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좀 무서워요. 안가품을 오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개막 직전에 송성환 총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서 네. 조금만 좀 알려주시라. 네. 궁금해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했더니 완전 철통보안. 예. 일치 안 알려주셔가지고 좀 약간 섭섭했었는데 저도 TV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막식.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좋았어요. 드론, 오리온기 뭐 이거는 뭐 국제적인 어떤 히트 상품 같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이 있었죠. 메밀꽃밭. 네, 맞아요. 예, 강물처럼 예. 이렇게 강물에 파도같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기에 돛담배 같은 뗏목 같은 네. 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늙은 어부가 이걸 젓고 나가는데 그때 정선 아리랑이 딱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아주 예.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에 가장 한스러운 아리랑이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그 척박한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셨던 민초들의 얘기인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IT 강국으로 딱 나가니까 그렇죠. 이 정선 아리랑의 그 정서를 외국인들이 아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네, 있었지만 네, 네, 네. 저로서는 거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드론을 통한 오륜기라든가 이것은 리허설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저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저도 TV로 보면서 CG인 줄 알았어요. TV용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드론의 향연 있잖아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개막식이 아주 성공리에 그 열렸고 그럼 이제 폐회식은 걱정 안 하시겠네요. 예, 개막식 해내는 거 보니까 폐막식도 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고요. 네. 아무래도 평창이 이렇게 이제 그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북한의 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까지 내려왔고 총리님께서 직접 환송 오찬을 그러니까 예. 개최를 하셨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느 대목입니까? 우선은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그것도 의도고 전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눈물을 흘리시는 네. 그런 모습들 어쩌면 사실날이 길게 남지 않은 분의 그 진정함 같은 것이 혹시 묻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김여정 특사는 제 왼쪽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냥 로열 패밀리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여성스러운 면모, 그래요? 조신하고 말수가 적고 좀 잘 웃고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개성공단을 국회의원 시절에 개성공단을 가서 그냥 평소 제가 먹는 양의 3배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의원들이 뜻밖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저를 흉을 봤는데 받게 되죠. 그렇게 많이 먹은 이유는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우리 이 동포들은 손님으로 갔을 때는 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그렇죠. 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 우리 특사께서도 많이 좀 잡수십시오.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많이 웃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군요. 네, 그 친근감을 느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특사를 보낸다면 예. 이낙연 총리 정도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 보셨죠, 총리님? 봤는데요. 아마 네. 그 말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그렇죠. 격을 맞춘다. 거기에만 치중을 하신 말씀 같아요. 네. 저는 그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모범답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이에요. 네. 요 총리님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계속 잇따랐었습니다. 네, 낚싯배 네. 사고도 있었고, 화재 사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사고가 계속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제가 박복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죠. 제가 총리에 부임해서 바로 그 다음날 간 곳이 가뭄 현장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또 AI 현장 이렇게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요. AI는 참 성공적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겨울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5.3%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00건이었다면 지금 5건 정도로 줄었고 살처분은 13.1%입니다. 네. 미리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 13.1%라고 해도 건수에 비하면 많지만 1년 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죠. 87%가 줄어든 거니까요. 네. 그건 잘 잡았는데 가뭄도 걱정이고요. 제가 그 대통령께 그 말씀은 드렸어요. 가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 이름자 2군데 모두 물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름값을 해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명사고가 너무 많아서 지진도 사고도 있었고 예. 바다에서 또 건물에서 땅속에서 그러니까요. 예, 아주 사고가 많아서 이걸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한 번은 큰 결단을 할 때가 됐구나.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나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14년 5월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21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번 밀양 세종병원과 흡사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좀 천천히 가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요양병원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은 일반 병원은 빠졌죠.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일반 병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의 문제라든가 또는 민간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의 그 청원을 듣는 국회라든가 이런 그 단계마다 현실과의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늘 땜질 처방으로 끝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좀 큰 결심을 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을 때가 됐다. 이제는 좀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얻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미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하면서 이제 법적인 보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차원에서 얼마만큼 초동 대처를 잘하느냐라든지 사후 지원을 또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리로서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자평을 하세요? 현장에서 어떻게 초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에게 숙지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또 못하기도 하고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현장 요원들께서 업무에 얼마나 잘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빼고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 안전의 문제에 굉장히 둔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제가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는 어디고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별로 주의 깊게 듣질 않고 넘어가는 걸 저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난 척하고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정부로서 할 일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그러십시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영인과의 만남에서 총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동혁신정책,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네. 상당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우리 경제의 역량, 을 감안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뜻이지요. 네.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를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당 간사가 합의된 안이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지금 그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네. 편인데요.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설령 어느 쪽의 욕심에 미달하더라도 네.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나가는 것. 서로 간의 목표를 주장만 하느라고 합의가 안 되고 그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좀 미진하더라도 네. 합의해서 하나씩 안정되게 가는 것.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이죠. 근데 노와 사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지요. 우선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네, 있습니다. 그 안에 사측위원, 노측위원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요. 예, 예. 거기서 합의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회도 노동자 쪽을 조금 더 중시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사측을 좀 더 중시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네. 그런 선은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귀성길 차량 안에서 아마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인데 그 새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우선은 설 잘 쇠시고요. 모처럼 가족들하고 만나시니까 흐뭇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담도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운 사람은 계시지 않는지 예.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연휴가 길지 않아서 귀성이나 귀경이 교통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여유롭게 출발하시고요. 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총리님도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총리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 궁금한 게 총리님도 명절 휴가가 있나요? 네, 휴일은 휴일이죠, 저에게도. 아, 다 꼬박 챙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데 단지 네. 명절 때 어디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께 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미리 명절 인사는 평일에다 하고 명절 빨간 글자로 휴일로 표시된 날은 네. 집에서 꼼짝 않고 전국에 그 무슨 사건 사고가 없는지 네. 하는 보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집에서 꼼짝 않고 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죠. 보고도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고가 온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예. 총리 되신 지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셨고요. 네, 한 8개월 좀 그렇죠. 넘었습니다. 일정이 엄청 많으시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몸이 바쁜 법다. 제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뭐 겸양의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 별명이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습니다만은 네. 그냥 그 본회의장에만 일어서면 이렇게 서기만 하면 서로 달라지니까요. 네. 그 전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총리로서 답변을 하잖아요. 예.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돌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예,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원래 그 질문 요지를 24시간 전까지인가 미리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내고 야당 의원들은 안 내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거죠, 야당 의원들. 이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질의 요지를 미리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준비를 해서 네. 충실한 답을 드리니까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골탕 먹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원고를 미리 안 냅니다. 갑자기 질문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좀 저도 돌발 질문을 좀 할 거였는데 이러면 좀 돌발 아니, 질문. 네. 이거 근사하게 쓰면 뒤에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 좀 못되게 제가 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서 제가 네. 괜히 그랬구나. 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깐깐하게 굴어서 사과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네. 밝혀진 거 저도 봤는데 그럼 혹시 그 송성환 총감독하고 그 뒤에 뭐 전화 통화로도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좀 무서워요. 안가품을 오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개막 직전에 송성환 총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서 네. 조금만 좀 알려주시라. 네. 궁금해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했더니 완전 철통보안. 예. 일체 안 알려주셔가지고 좀 약간 섭섭했었는데 저도 TV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막식.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좋았어요. 드론, 오리온기 뭐 이거는 뭐 국제적인 어떤 히트 상품 같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이 있었죠. 메밀꽃밭. 네, 맞아요. 예, 강물처럼 예. 이렇게 강물에 파도같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기에 돛담배 같은 뗏목 같은 네. 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늙은 어부가 이걸 젓고 나가는데 그때 정선아리랑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돌발 질문하신 분들이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렵니다. 예. 평창올림픽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탄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개막식부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막식 날 네. 날씨도 날씨지만 그 각종 문화 공연 내용이 어떨 것인가라든가 리허설을 볼 때까지만 해도 몇 군데는 뭉클한데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네. 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확신이 서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 막상 실제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송승환 총감독께 공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SNS 통해서. 예. 제가 좀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마음이 안 놓여서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왜 설명을 근사하게 하면 더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명이 근사했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그 보고서를 볼 적에도 맨 처음에 나온 취지라든가 아니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총리님 하면 그 총리 지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막걸리 아닙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찬이라 이런 걸 할 때 건배주도 막걸리를 네. 애용을 하신다고. 근데 네. 저수지 하나 분량은 채우셨네요. 그때 제가 그 얘기 해가지고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가뭄이 심할 때였는데. 그랬나요? 농사 지을 물도 저수지에 말라가는데 너는 그걸 마셨냐 이래가지고 SNS에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총리님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네티즌들이 총리님한테 별명 붙여준 거 알고 계십니까? 사이다라고. 글쎄요, 뭐 듣긴 합니다만. 네. 네. 이 사이다라는 별명 어떻게 좋으십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야당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꼭 저한테 이로운 별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게 사실 이제 국회에 가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네. 사실 어찌 보면 직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켜보는 이제 네티즌들이 너무 통쾌하다 해서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건데